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오늘은 인천 연안부두에 위치한 종합어시장을 찾았습니다. 소래포구와 더불어 인천을 대표하는 수산시장이죠. 한동안 계속 동해안 쪽을 다니다 보니 서해안 지역은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서해안의 제철 수산물들을 위주로 소개를 할 겁니다. 그 전에 시장에 도착했으니 우선 호떡부터. 주말인데다가 날씨도 좋으니 연안부두를 찾은 방문객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골치 아픈 것 중 하나가 바로 주차죠. 시장 앞에 차를 대는 건 언감생심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제2주차장이 마련돼 있지만 여기도 만만치 않죠. 한가지 팁이라면 시장 바로 옆에 초등학교를 이용하면 편하다는 겁니다. 주말엔 여기가 주차장으로 개방되거든요. 공간도 좀 여유가 있으니 이쪽으로 오시면 한결 주차가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 제철 수산물이 뭐가 있는지 구경 좀 해볼게요. 연안부두를 대표하는 품목으로는 역시 단연 꽃게를 들 수 있죠. 어획이 없는 겨울과 금어기인 여름엔 냉동 꽃게가, 봄, 가을엔 생물 활꽃게가 시장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봄을 맞아 활꽃게들이 제법 들어오기 시작했네요. 봄엔 숫꽃게보다 암꽃게가 많이 들어오고 인기도 더 많은데요. 지금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아직 별미인 알이 덜 들어찼습니다. 이제 알이 점점 부풀어 오를수록 가격도 덩달아 오를 텐데요. 5월쯤은 키로당 5만원이 넘어가면 대게 가격을 추월할 겁니다. 그때는 대신 요 박하지로 알맛을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꽃게와 달리 금어기가 없어 알이 절정일 시기에도 맛을 볼 수 있고, 꽃게와는 또 다른 깊은 맛이 있거든요. 특히 게장이 맛있어서 돌게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꽃게장보다도 한 수 위로 치죠. 게다가 봄 꽃게에 비하면 반값 이하로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요. 대신 크기가 작아 살이 적고 껍데기가 단단한 게 흠입니다. 올해는 기필코 매니저가 이 박하지 맛을 알게 만들 겁니다. 봄에는 모든 국산 갑각류가 제철을 받는데요. 이는 비단 게 종류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포함입니다. 여기서 가재라고 불리는 게가재 같은 것들이요. 살도 통통하게 오르고 이것도 암컷들은 알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누워있는 녀석을 잘 보면 가슴팍에 흰색 왕자 무늬가 있죠? 바로 암컷의 특징입니다. 반면 그 옆에 있는 녀석의 가슴팍을 보면 왕자 무늬가 없이 깨끗합니다. 그럼 이건 수컷이겠죠? 알이 별미라고는 하지만 살이 달달해서 사실 둘 다 맛있습니다. 이런 건 딱히 암수를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파는데요. 알배기가 맛있다고 해서 그걸로만 골라달라고 하시면 상인들이 싫어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먹냐고요? 게처럼 장을 담가 먹거나 탕에 넣어 먹기도 하는데, 원래 모든 갑각류의 기본은 찜이죠. 신선한 걸 그대로 쪄먹는 것 이상의 조리법은 없다는 주의입니다. 봄철 인기 있는 수산물 중 새조개도 빠뜨릴 수 없죠. 겨울부터 봄이 제철인데 막상 봄엔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조개 이런 건 지금 어떻게 해요 오늘? 25,000원 키로에 손질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보단 가격이 내려왔네요. 이 정도면 끝물 새조개 드실만 하겠습니다. 아직 안 드셨다면 막차 타세요. 그리고 새조개 짝꿍인 알쭈꾸미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가격이 좀 나가네요. 바풀떼기 같은 알이 별미라 해서 봄에 많이들 찾으시는데 사실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가격만 비싸고. 오히려 가을에 잡히는 작고 야들야들한 해쭈꾸미를 더 좋아합니다. 낙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두 종류의 생애 주기와 제철 개념을 좀 보자면, 쭈꾸미, 낙지 등 소형 두 종류는 대부분 단년생으로 산란을 하면 죽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란은 이맘때 연안에서 이루어지기에 지금 시기 어획량이 늘어나는 거죠. 산란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과업인 만큼 겨우내 몸집도 무럭무럭 불립니다. 덩치가 크고 살도 두껍겠죠? 그래서 봄엔 살이 좀 질기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낳은 새끼들은 여름철 유어기를 지나 가을에 다시 어획이 되는데요. 해서 가을엔 대체로 씨알이 작죠. 다만 그만큼 살이 부드럽습니다. 이런 사이클에 따라 두 종류는 연 2회의 어획기와 제철을 맞게 됩니다. 크고 두툼한 봄과 작고 부드러운 가을의 말이죠. 판단은 소비자의 몫이죠. 다만 봄엔 대체로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는 것. 참고로 덩치가 큰 문어는 3, 4년생으로 그보단 몇 년 정도 더 삽니다. 그 밖에 미더덕이나 오만둥이 등도 대표적인 봄철 수산물이고요. 바지락을 포함한 조개류도 지금 제철을 맞습니다. 많은 조개류들에게 봄은 속살이 통통하게 꽉 차는 시기인데, 아이러니하게 페류독소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잠깐 이 페류독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릴게요. 수온이 오르는 봄엔 바닷속에 다양한 플랑크톤이 발생되는데, 그 중엔 유독성 플랑크톤들이 있습니다.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조개가 이런 걸 먹게 되면 그 독성을 체내에 축적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조개를 사람이 섭취하면 페류독소 중독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독 증상으로는 두통, 설사, 마비 등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기억상실, 심지어 호흡곤란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페류독소는 뭔짓을 해도 파괴되질 않습니다. 마치 보거의 독인 테트로도톡신처럼 말이죠. 얼리든 끓이든 튀기고 지지고 볶든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무서운 소리만 했죠? 다행히 관계부처에서 이런 상황을 손 놓고 보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매년 봄 식약처에서는 페류독소 예방을 위해 전국의 산지들을 관리합니다. 페류의 출하 전 검사를 거쳐 안정성을 확인하고 있죠. 만약 독소가 검출될 경우 그 인근 해역의 수산물은 출하가 통제됩니다. 그러니 봄철 시장에서 유통되는 페류들은 각지에서 검사를 통과한 정상 품목들이죠. 걱정 마시고 맛있게 제철 조개를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건 시장에 나오는 품목들이고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이 해루질 등으로 조개를 직접 채취해서 먹는 경우요. 이건 뭐 어디 가서 따질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 페류독소가 발생하는 봄엔 가급적 직접 채취하는 걸 자제해주세요. 덧붙이자면 페류독소는 조개류 중 홍합에서의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조개 외에 굴 그리고 멍게와 미더덕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주위에서 나쁠 건 없으니 이런 것도 있다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매니저가 좋아하는 갑각류 코너예요. 참고로 매니저는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 혼자 왔어요. 역시 레드나 블루킹 크랩은 거의 물량이 없고 대부분이 브라운입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리뷰했던 녀석이죠. 상태만 좋으면 레드나 블루의 대체제로 손색 없다고 했던. 그리고 이쪽에도 러시아산 홍게가 쫙 깔렸네요. 국산에 비해 평균 사이즈가 훨씬 크다는 게 특징이죠. 그런데 가만 보니 러시아산이라고 다 품질이 좋은 건 아닙니다. 대게에 비하면 개차별 퀄리티 편차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 홍게는 이왕이면 좋은 물건 잘 골라주는 집을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홍게 옆엔 역시 러시아에서 온 대게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 중에도 저렴한 편에 속하는 베르디 대게가 많이 보이네요. 타 지역에서 잡힌 대게들에 비해 다리가 짧은 게 특징이죠. 아래쪽 대게가 베르디인데요. 다리 길이가 꽤 차이가 나죠. 사람들은 이게 서식지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쟤는 일반적인 대게와 종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원산지별 특징을 비교 설명하는 분들의 영상 어디에도 이 얘기는 없네요. 자꾸만 할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던지니스 크랩이네요. 등껍데기 모양 때문에 하트게라고도 불리는 녀석입니다. 신선한 화로를 쪄 먹으면 버터 같은 풍미가 있어 살도 장도 맛있죠. 그 밖에도 다양한 안주거리용 해물이 있으니 사다가 간단하게 즐겨도 좋겠습니다. 이쪽은 화로 코너입니다. 종합어시장도 화로와 갑각류 코너만큼은 약간의 호객행위가 있어요. 그리고 시기가 시기인지라 수조엔 거의 양식어종들이 가득 들어찼네요. 딱히 특별해 보이는 품목이 없고 시세도 이럴듯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기서는 화로회를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네요. 왜 그랬는지 생각을 좀 해봤더니 항상 늘 먹는 양식어종들이 좀 뻔해서 다른 걸 먹었더라고요. 화로회가 아니라 주로 이런 선어회를 말이죠. 인천 지역에서는 의외로 예전부터 선어회를 즐겨왔습니다. 지역 특성상 선어 유통되는 생선이 많았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게 바로 민어입니다. 요즘은 민어 하면 대부분 목포, 신안을 떠올리지만 옛날엔 인천의 덕적도, 구럽도 일대가 민어의 최대 산지였다죠. 민어 파시로 명성이 높았다는데 그래서인지 아직도 인천에서 민어를 즐겨 먹습니다. 그냥 민어는 이런 거 한 접시 어떻게 해요 지금? 8kg짜리 9만원 물고기요. 네. 한 접시가 5만원. 5만원이요? 수산물이 싼 데는 이유가 있다고 계속 말하는데 시장에서 한 접시 10,000원짜리 민어회는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선어회라도 좋은 민어를 쓰면 이렇게 가격이 꽤나 나갑니다. 화로 매장 안쪽으로 들어오면 좁은 골목에 선어회 전문점들이 꽤 많이 모여 있습니다. 다른 지역 시장에선 쉽게 보기 어려운 광경이죠. 지금 많이 보이는 선어회감이라면 우선 준치, 그리고 커다란 자연산 대광어와 민어입니다. 특히 요새는 이 대광어들이 저렴하게 많이 들어오죠. 알배기가 아닌 놈을 고르면 맛도 괜찮습니다. 가격도 무척 저렴하죠. 대신 피멍이 없고 꼬리를 봤을 때 방열 처리가 된 녀석을 골라야겠죠? 그리고 반마리씩 분할 판매도 합니다. 물건만 고를 줄 알면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는 선어회를 즐길 수 있어요. 다만 이걸 처음 접하는 분들께는 꽤나 낯선 식감일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네 선어회는 일본식 숙성회와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적당한 육질과 감칠맛을 끌어내는 부분에서는 일식보다 정교함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처음이라면 차라리 이렇게 조금씩 소분된 걸 맛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선어회감이라면 병어를 들 수 있습니다. 병어는 원래 산지에서도 화로 구경이 어려운 생선이죠. 따라서 시중의 병어회도 다 이 신선한 선어를 썰어내는 겁니다. 맛이 아주 고소하고 비린내도 없어서 누구나 쉽게 도전해볼 수 있는 횟감이죠. 또 유명한 선어횟감이라면 밴댕이라고 불리는 반지도 있고요. 특히 이곳 연안부두 일대엔 이 밴댕이 요리 전문점도 많습니다. 그만큼 인천 사람들에게 오래전부터 친숙한 생선이란 뜻이겠죠? 작은 생선이지만 아주 기름지고 고소한 맛을 냅니다. 가격도 무척 저렴해서 부담도 없죠. 또 이 시기에 한 번쯤 맛볼 만한 생선으로 준치를 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썩어도 준치할 때 그 생선이요. 바로 이렇게 생긴 생선인데 이놈도 역시나 성질이 급해 화로로는 볼 수 없어요. 해서 준치회 역시 100% 선어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횟감용은 이렇게 비늘에서 눈부신 은빛 광택이 나야 하죠. 얘도 생김새에 비해 굉장히 기름진 생선인데요. 클수록 맛있는 건 얘네도 예외가 아닙니다. 보통 준치를 작은 생선으로 알지만 정말 큰 건 한 마리가 3kg 이상도 나가요. 다만 요샌 그런 놈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라. 또한 준치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니 바로 장가시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를 아주 얇게 썰어서 장가시를 끊어줘야 먹기가 편해지죠. 저게 준치인데 굉장히 얇게 써는 게 보이시죠? 물론 저렇게 해도 가시의 이물감은 여전한데요. 준치 맛을 아는 매니아들은 목이 따끔한 이 느낌을 즐깁니다. 이제 우럭들도 알을 잔뜩 뺐네요. 큰 씨알의 개우럭이 이맘때 많이 잡히죠. 다만 횟감으로는 꽝입니다.
그 외에도 오늘은 보이지 않지만 커다란 용서대나 수조기도 훌륭한 선어회감입니다. 선어회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천국이 따로 없어요. 화로회가 낫네 뭐가 더 낫네 하기보단 지역 문화를 받아들이고 여긴 이렇구나 비교하며 즐겨보는 것도 하나의 즐거운 체험입니다. 음식 문화에 틀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서로 다를 뿐이죠. 이런 홍어회 같은 경우도 누군가가 기겁한다고 해서 틀린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특정 지역이나 문화를 함부로 비방하는 댓글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너무 무지성 댓글들이 많이 보여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나저나 매니저한테 홍어 한번 먹여봐야 되는데 박삭힌 홍어를 먹었을 때 반응이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커다란 참홍어들 사이에 이건 뱃속에서 나온 새끼라네요. 귀여워서 찍어봤습니다. 이번엔 선어 중 비획감용입니다. 반찬거리용 생선들도 아주 다양한데요. 국산부터 수입까지 고루 갖추고 있고 그 종류도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다만 원산지 표시에 대한 부분은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네요. 특히 갈치가 유독 그렇죠. 국산과 수입의 구분이 불명확한 곳이 많습니다. 둘의 가격 차이도 꽤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등어 때깔 좋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이가 자방고등어입니다. 물론 값비싼 금태나 옥돔도 맛있지만 이 가격에 이렇게 만족스러운 생선은 없죠.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병어 같은 건 언제 어떻게 먹어도 맛있어요. 잡내가 없어 그냥 구워 먹어도 좋고 특히 졸여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어 시장의 갑각류와 활어, 선어 점포를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장을 다 둘러보진 못했다는 거. 젓갈류 코너도 꽤나 큰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도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은근히 젓갈 쪽에 호객행위가 좀 있는데 이게 딱히 거슬리는 정도는 아닙니다. 맛 좀 보고 가라고 웃으면서 인사들을 건네는 식이에요. 짭조름한 밑반찬이 필요하시다면 못 이기는 척 가서 구매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어물 상점들도 여러 들어서 있는데요. 유동인구가 많은 메인라인 쪽에선 이런 대중적인 건어물을 주류로 판매합니다. 미역이나 다시마 혹은 마른 오징어나 노가리 등 안주거리들이요. 이것저것 사다가 쟁여놓고 싶은 것들이 많죠. 그리고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면 공산품이 아닌 이런 건어물들이 나옵니다. 어민들이 직접 손질해서 말린 생선들이죠. 그 종류가 의외로 정말 다양합니다. 흔한 조기와 굴비부터 시작해서 우럭, 서대, 양태, 삼치, 병어, 붕장어 등등 특색 있는 것들도 많죠. 하나 아쉬운 건 수산물 소비가 늘어나도 이런 건어물의 수요는 크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런 생선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건조된 생선 고유의 풍미와 식감이 있고 거기에 맞는 다양한 조리법들이 있지만 쉽사리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네요. 백 선생님 같은 분이 힘 좀 써주시면. 이런 민어 같은 건 촉촉하게 찜을 하면 정말 맛있습니다. 생물과는 사뭇 다른 맛과 식감이 있죠. 각 지자체에서도 특산물 개발과 홍보에 더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더 부지런히 우리 수산물 소개를 해야겠네요. 근데 금강산도 식후경이죠. 뭐 좀 먹어야겠습니다. 뭘 먹을까 하다가 그냥 오늘은 간단히 초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시장 앞에 쭉 늘어선 포장마차에서 이런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초밥 같은 건 상차림비도 없는 대신 다른 메뉴를 주문해야겠죠? 오늘은 해물라면 하나 시켜서 곁들여 먹을 겁니다. 참다랑어 대뱃살, 캐비어 올린 가리비 관자, 민물장어구이, 연어알, 성게까지 2만원짜리 초밥이라고 믿기지 않는 다채롭고 알찬 구성입니다. 이런 건 안 먹고 못 배기죠. 새콤한 배추김치와 라면은 언제나 옳죠. 아무리 먹어도 질리질 않는 조합입니다. 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맛이랄까요? 라면 한 입 먹고 초밥 한 점 먹고 참 소박한 행복이네요. 오후에 또 일정이 있어서 부지런히 먹어 치웠습니다. 요즘 하는 일이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 그나마 일요일 촬영 다니기도 빠듯하네요. 자꾸 계획해둔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기획 없이 급작스레 진행을 하니 영상도 생각하는 대로 나오질 않고 댓글 확인도 늦고 빠뜨리는 일도 많이 생기네요. 시간이 좀 걸려도 최대한 답글은 다 달아드리려 노력 중입니다. 오늘도 두서없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정신줄 꽉 잡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